반갑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는 잘 보셨는지요? 중간고사를 대비하여 공부했던 1단원의 경우의 수가 이제 2단원이 되면서 확률로 바뀌게 됩니다. 자, 확률에서는 경우의 수를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이용하여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확률이란 단어는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비가 올 확률, 혹은 복권이 당첨될 확률, 혹은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확률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여기 확률 왜 배울까라는 데 보면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비가 올 확률, 복권이 당첨될 확률,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 등등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치화한 확률은 우리 불확실한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실제로 오지환 선수의 프로필을 가져와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지환 선수의 프로필 보면 2021 시즌에 현재 타율이 0.20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타율을 0.206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0.2라 그러면 공이 맞았을 때, 배트에 맞았을 때, 10번 맞았을 때 대충 2번 안타를 친다라는 의미가 되죠. 2번 안타를 치게 되면 이 선수가 나중에 내년에 어떻게 칠지, 혹은 이번 시즌에 이번 타석에 몇 번 칠지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구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트레이드도 하고 이 선수의 몸값을 책정하기도 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쓰이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비가 올 확률 이런 거 보면 이제 주간 예보를 하나 띄워봤는데 이번에 비가 올 확률이 60%, 오후에는 30%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말은 다시 돌아오면은 10번 중에 오전에는 6번 정도 비가 올 수 있고 오후에는 3번 정도 비가 온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확률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이런 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수치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37쪽 보면은 확률의 뜻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다뤄볼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때 오늘 수업에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지만 처음 보는 단어와 용어, 수학적 용어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런 수학적 용어를 오늘 반드시 익히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묻고 있죠. 시행과 사건이 무엇일까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행과 사건이 무엇일까? 자,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시행이 무엇이고 사건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개념 열기 선생님 잠깐 시간 주도록 할게요. 개념 열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 열기 보면은 가위바위보로 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순서상을 모두 다 표현해 보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남자를 앞에 쓰고 여자를 뒤에 쓰는 순서상을 나타내면 이렇게 남, 여 이렇게 나오는 걸 순서상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남자가 가위를 내면 여자도 가위가 내는 경우랑 남자가 가위를 내고 여자는 바위를 내고 남자가 가위를 내고 여자는 볼을 내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테고 자, 남자가 다시 바위를 냈을 때 여자는 가를 낼 수 있고 바위를 낼 때 똑같이 바위를 내고 바위를 낼 때 볼을 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해주면 마지막에는 볼을 낼 때 볼을 내는 이렇게 총 9가지의 경우가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9가지의 경우를 집합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비기는 경우의 순서상을 집합으로 나타내 보시오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위, 가위, 바위, 바위, 보, 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주사위를 지금 또로로 굴리고 있어요. 이때 선생님이 6이 나오길 바란다고 해서 꼭 주사위가 6이 나올까요? 그럴 리가 없지, 얘들아.
주사위는 항상 굴릴 때마다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죠. 그거를 갖다가 나타낼 표현을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동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앞면만 나오길 바란다고 해서 앞면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런 같은 조건 하에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뭘?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나 관찰?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고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마치 주사위를 여러 번 굴리고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것 같은 것을 시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행. 중요한 단어. 자, 밑줄 긋고 별표 빡빡 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표본 공간에 네모치고 박스치고 별표합니다. 모든 결과의 집합입니다, 여러분. 집합. 일단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다시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도 우리 표현할 수 있겠지. 이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별표칩니다. 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은 부분 집합인데 한 개의 원소만 있는 부분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총 세 가지 표현이 나와서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 자, 우리 앞에서 나타내본 가위바위보에 나타내본 순서상을 집합으로 나타낸 모든 경우를 순서상을 집합으로 나타낸 이 표현은 뭐가 될까? 모든 결과를 집합으로 나타낸 순서상이니까 이거는 표본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표본 공간. 자, 이 표본 공간에서 부분 집합인 가가, 바바, 보보를 뽑은 거는 이것은 우리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이라 부를 수 있겠죠. 자, 이 사건들 안에서 또 가가만 만약에 뽑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근원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왜? 원소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근원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시행과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을 정의를 알아봤는데 이런 정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 또 예시를 한번 다뤄볼게요.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시행에서 자, 시행은 뭐라고 했죠?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했죠. 표본 공간 S, 우리 이제 앞으로는 표본 공간을 보통 S라고 표현을 해요. S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집합은 1, 2, 3, 4, 5, 6 해가지고 6개의 집합이 나오겠죠. 이 시행에서의 근원 사건 뭐라고 했지?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부분 집합인 거죠. 원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의 표현으로 6개가 근원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산의 배수의 눈에 나온 사건 A. 사건 A는 그럼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인데 어떤 부분 집합? 3의 배수가 있는 부분 집합. 자, 부분 집합이니까 집합의 기호로 표시해주고 3, 6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표본 공간 어떻게 될까? 앞면을 H라 표현하고 뒷면을 T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표본 공간 S는 그럼 H, 순서상으로 표현 HH. 첫 번째가 앞면, 두 번째가 앞면. 그다음에 첫 번째가 앞면, 두 번째가 뒷면. 자, 첫 번째가 뒷면, 두 번째는 앞면. 똑같이 T, T.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서로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어떤 부분 집합? 서로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건을 A라고 표현하면 A는 HH와 TT 두 개만을 이룬 집합을 말하게 되겠죠. 자, 우리 집합을 다룰 때 보통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우리 문제를 많이 이해했어요. 자, 그랬을 때 사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랬을 때, 자, A 합집합 B는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A가 일어나거나 혹은 B가 일어나도 되는 그런 사건을 A 합 A랑 B랑 동시에 일어나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A도 일어나야 되고 B도 일어나야 돼. 자, 그래서 그거를 A교 B라고 표현해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별표 한번 치고 들어. 자, 특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교 B가 공집합일 때 A, B 두 집합은 서로 배반이라고 배반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배반 사건 별표. 자,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박스 치겠습니다. A교 B가 공집합일 때 우리 배반 사건이라고 우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는데 기호는 A의 C 이렇게 표현하죠. A와 A의 교집합은 항상 공집합이니까 항상 배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꾸로 배반 사건이라고 항상 여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는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 그럼 거꾸로 배반 사건이면 여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건 안 되죠. 자, 현재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여기에서만 봐도 A의 여사건은 B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정리해보면 배반 사건이라고 여사건은 안 된다. 하지만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 2번도 잠깐 멈춰놓고 각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 시행과 표본 공간 사건, 그리고 근원 사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다라면 이번에는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확률에는 두 가지 확률이 있어요. 수학적 확률과 오늘 배울 수학적 확률과 다음 시간에 배울 통계적 확률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오늘 배울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얘기 보면은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심판이 동전 한 개를 던져서 나온 면에 따라서 그 팀의 주장의 진영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이 방법이 빨간 팀이 유리하거나 파란 팀이 유리하거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치. 어느 팀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방법이 공정하냐라고 묻는다면은 네, 공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동전 대신에 U짝을 써서 던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정할 수 있을까? 그치. 공정하기가 힘들지. U짝의 모양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반원을 뚝 잘라 놓은 것처럼 있으니까 이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보다 무조건 높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동전을 한 개 던져서 앞면과 뒷면에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인데 U짝을 한 개 던지면 둥근 면과 평평한 면에 나올 각각의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므로 공정하지 않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P 가로치고 A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P는 왼쪽에 probability에서의 따온 P가 되고 사건 A는 양가로 안에 함수처럼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P, A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다면 자, 지금 박스 치는 부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별표 한 5개씩 칠게요. 자, PA는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해서 NS분의 NA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시 NS분의 NA라고 표현됩니다. 자, 예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빨간 공 한 개와 파란 공 한 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빨간 공을 레드 앞에 R에 따라서 R1 3개가 있으니까 R2, R3 이렇게 표현하고 블루의 B를 따라서 B1, B2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동시에 2개를 꺼내는 경우니까 우리 전체 사건 자, 표본 공간 S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R1이 뽑히고 동시에 R2가 뽑히고 자, R1이 뽑히고 R3가 뽑히고 R1이 뽑히고 B1이 뽑히고 R1이 뽑히고 B2가 뽑히고 그 다음에 R2가 뽑히고 R1이 뽑히면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R3가 뽑힌다고 R2, B1 자 이렇게 해서 쭉 어디까지 쓸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마저 쓰고 R2, B2 그래서 B1, B2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총 경우는 몇 개 나올까? 그래서 NS는 자 5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는 거니까 10개 맞을까요? OC 자 이렇게 냈을 때 빨간 공 한 개와 파란 공 한 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네. 자 그러면 사건 A가 어떤 그림이죠? 빨간 공 한 개, 파란 공 한 개가 나올 사건을 우리 A라고 해봅시다. 그럼 A를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R1과 B1이라고 할 수 있겠고 R1과 B2 다시 R2와 B1 이런 식으로 쭉 쓰면은 R3와 B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거의 총 집합 A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지? 3개의 빨간 공에서 1개 뽑고 동시에 2개의 파란 공에서 1개 뽑으면 되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 확률 P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했지? 전체 사건 S분의 사건 A의 개수 해가지고 10분의 6,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 답 10분의 1 나왔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영양 기르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은이가 사과맛 사탕 6개, 포도맛 사탕 5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사탕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임의로 사탕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자, 요 말이 우리 표본 공간 전체 사건 S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와중에 사탕 2개가 서로 다른 맛일 확률을 사탕 2개가 서로 다른 맛일 사건 A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전체 사건 NS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과맛 사탕 6개와 포도맛 사탕 5개니까 총 사탕은 11개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지. 그랬을 때 사건 A의 개수는 사탕 2개가 서로 다른 맛이어야 된대. 그러면 사과 맛에서 하나 뽑고 포도 맛에서 하나 뽑고 하면은 되겠죠. 저희 계산해 보면은 11, 12, 55 이렇게 나오고 6 곱하기 5는 30 이렇게 나오겠다. 자, 사건 PA는 그럼 55분의 30 돼가지고 11분의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은이가 말하고 있는 답은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등급 수학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보도록 시간 잠깐 주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한번 문제 읽고 푸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화면 잠시 멈춰주세요. 자, 풀어보셨나요? 자, 공 5개를 3개의 상자에 임의에 넣을 때를 전체 사건 S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2개의 상자에만 공이 들어갈 확률을 했으니까 2개 상자에만 공이 들어갈 사건을 A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구해야 되는 게 그럼 NS와
NA가 무엇이냐라는 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확률 PA는 NS분의 NA가 되니까. 자, NS 먼저 구해볼까요? 공 5개가, 공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상자 하나, 둘, 셋, 들어갈 확률 하면 예전에 우리 했듯이 호텔 갈 거랑 똑같지. 첫 번째 공이 갈 수 있는 게 1, 하나, 둘, 3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죠. 그럼 각각의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씩 있으니까 3가지씩 각각의 공이 5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3의 5제곱.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S가 3의 5제곱 되겠네요. 자, 2개 상자에만 들어간다면, 1개에만 들어가면 안 되지. 2개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3개의 상자 중에 2개를 뽑고, 글씨가 잘 안 나오니까 3개 다시 쓸게요. 3개의 상자 중에서 2개를 뽑았어요. 자, 뽑은 상자가 이렇게 2개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공은 이렇게 2개, 두 번째 공도 이렇게 2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의 5제곱 해줘야 되는데 이 2의 5제곱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얘들아? 그렇지, 5개의 공이 모두 다, 자, 초록색을 표현해 볼게요. 5개의 공이 모두 다 한 상자에만 들어간 경우도 우리 2의 5제곱 안에 포함되어 있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여기에서 빼기 2를 해줘야겠지. 빼기 2는 뭐야? 한 상자에만 들어가는 경우니까. 그럼 왼쪽 상자에만 들어가는 경우가 한 가지 나오고 오른쪽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 한 가지씩 나오니까 2가지를 빼줘야겠지. 자, 그럼 계산해주면 3 곱하기 32 빼기 3이니까 30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이게 구하고자 하는 N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PA는 어떻게 돼? 다시 돌아서 3의 5제곱분의 3 곱하기 30 해주면, 지워지면은 약분해줄 거 약분해주면 3의 세제곱분의 10 이렇게 돼서 27분의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구하고자 하는 N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PA는 어떻게 돼? 다시 돌아서 3의 5제곱분의 3 곱하기 30 해주면, 지워지면은 약분해줄 거 약분해주면 3의 세제곱분의 10 이렇게 돼서 27분의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